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저희 NCS 수리 능력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첫 단원인 기초 연산 통계 능력을 같이 보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저희 수의 식과 계산을 배울 텐데요. 아마 모든 수험생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그냥 저희가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페이지인데요. 네, 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마 정수와 유리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쓰는 수들이겠죠. 네. 정수 같은 경우는요. 양의 정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연수라고 하는 양의 정수와 그리고 영,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라는 용어를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유리수입니다. 네, 유리수는요. 두 정수 m과 n에 대하여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형태를 저희가 유리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정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유리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자연수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수가 이렇게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 이런 수들이 존재하겠고, 정수 같은 경우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저희가 유리수가 돼서 이렇게 정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0.5나 이렇게 분수나 3분의 1 같은 소수 분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기 있는 수의 계산으로만 저희가 거의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 요리수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수에 대한 사칙 연산입니다. 네. 사칙 연산이라고 한다는 네 가지 연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계산의 순서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계산의 순서를 확인해 본다면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과 나눗셈만을 포함하고 있는 식에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덧셈과 뺄셈 또는입니다. 맞죠?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한다면 왼쪽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연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덧셈과 뺄셈의 계산을 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다. 중요한 거겠죠? 저희가 이제 좀 문제를 풀다가 간혹 마음이 급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급해서 앞에서부터 쭉쭉쭉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중요한 건 곱셈과 나눗셈을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괄호를 포함한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당연한 거겠죠. 먼저 하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요.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소괄호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저희가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계산 순서야 그닥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구나 하고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실수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곱셈, 나눗셈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2 나누기 4 곱하기 만약에 8 이런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순서대로 한다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맞죠? 그러므로 저희가 원래는 지금 나누기니까 저희가 봤을 때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계산하시면 4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곱하기가 편하다고 먼저 여기 곱셈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나누기를 해버리면 지금 봤을 때 저희가 32가 되고요. 16분의 1이 내겠죠. 여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 같지 않겠죠. 이런 실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걸 먼저 하고 나누기를 하면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웬만하면 나누기 같은 경우는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는 걸 조금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약분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곱하기 같은 경우도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수의 사칙 연산입니다. 아마 정수의 사칙 연산은 괜찮은데 분수의 사칙 연산에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면 당연히 분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통분을 해야 되겠죠. 분모가 같은 경우, 분모가 같은 경우는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덧셈은 분자끼리 더하고요. 뺄셈은 분자끼리 빼서 계산한다. 저희가 아마 내용을 적어본다면 저희가 n분의 n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n분의 만약에 k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면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n분의 n 플러스 k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희가 n분의 n 마이너스 n분의 k가 나왔다면 자연스럽게 n분의 n 마이너스 k가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분모가 같은 경우겠죠. 분모가 다를 경우에는 통분을 통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 준 뒤 덧셈 또는 뺄셈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통분을 하긴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수의 약분이겠죠. 네, 분수의 약분입니다. 분수의 약분이 먼저 돼서 저희가 더 나눌 수 없는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기약분수로 만든 후에 그리고 통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약분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수가 되게 커지거나 혹은 되게 작은 막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분자 분모를 정리한 후에 저희가 통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약분, 기약분수를 하고 난 후에 통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셈과 나눗셈이 훨씬 더 쉽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훨씬 쉬운데 이게 식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요. 저희가 지우는 형태에서 빼먹는 형태가 좀 나옵니다. 지우다 보면 막 3, 4개씩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와서 이렇게 지우다 보면 제가 누굴 지웠는지 누구와 누구를 지웠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신다면 그닥 어렵지는 않은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저 보신다면 분수의 곱셈 같은 경우 분자와 분모를 약분한 후 분자는 분자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나눗셈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대로 역수를 뒤집어서 곱하여 구한다. 직접 나누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수험생분들은 곱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를 직접 하기보다는 저희가 역수를 통해서 계산, 곱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조금 더 빠르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분수의 대소 비교인데요. 분모나 분자를 통분하여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걸 보시면 분모를 통분해서 비교할 경우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이다. 지금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분자를 통분해서 비교할 경우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1번은 저희가 엄청 많이 해본 경우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분모를 통분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자를 통분하는 경우는 거의 안 해봤죠. 잘 안 해보고 좀 생소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디테일한 걸 물어볼 때도 있지만 크고 작은 걸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항상 어렵게 분모를 통분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분모 거기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5분의 17이라고 하는 애와 2분의 7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고 했을 때 대소를 물어본다면 아마 분모를 통분할 겁니다. 분모를 통분한다면 저희가 양변에 분모가 10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2를 곱하면요 34 그리고 10분의 35가 돼서 아 오른쪽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분모 통분이 끝나서 분자를 비교하는 거겠죠. 이런 식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분모. 하지만 두 번째 거 이제 예를 보시면 7분의 저희가 2와 11분의 3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를 봤을 때 당연히 분모 있는 형태를 저희가 77로 바꿔서 11을 곱했기 때문에 22. 이래서 아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숫자가 이것보다 크고 지저분하다면 작은 분자를 저희가 통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분자가 여기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이 된다면 저희가 6이 될 거고요. 3이니까 21, 2를 곱해서 6이 될 거고요. 저희가 22가 나오게 되겠죠. 분자가 똑같다는 경우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 위에 것도 뭐 괜찮은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분모가 좀 세 자릿수나 지저분한 소수가 나온다면 지금 분자를 통분하는 경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요. 꼭 두 가지 경우를 같이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 꼭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수한 형태의 연산입니다. 아,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연산은요. 저희가 조금 싫어하는 형태겠죠. 새로운 규칙을 저희들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건데요. 한마디로 아, 지금 A 세모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너와 나의 약속 이런 형태로 보는 건데 지금 이거와 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하여 특정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산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A 연산 B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A 연산 B 뭐 시험 보면서 읽어가면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 의미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문제마다 같은 기호를 사용하더라도 뒤에 딸려오는 연산의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엔 연산,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요. 알고만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땐 조금 더 집중해서 계산 실수를 안 하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단위 환산인데요. 단위 환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죠. 특히 길이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1cm가 10mm, 1m가 100cm, 1kg가 1000m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길이는 괜찮은데 저희가 넓이하고 부피로 넘어갈수록 공이 너무 많아지죠. 맞죠? 공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 제곱이라는 의미를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 쉬운데요. 1cm가 10mm였기 때문에 1cm를 제곱했으므로 단위가 제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이라고 하는 애가 제곱돼서 100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터를 제곱했기 때문에 단위 cm가 제곱됐으므로 100이 제곱돼서 저희가 만이 될 거다. 1km도 1000이 제곱됐기 때문에 100만 미터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피 같은 경우는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세제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3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0의 3승인 1000, 100의 3승인 100만, 그리고 저희가 1000의 3승인 10억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아니면 10의 6제곱 그리고 10의 저희가 9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쓰다 보면 저희가 0을 하나씩 간혹 빼먹습니다. 저희가 이제 콤마를 찍어서 하는 경우도 귀찮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0이 몇 개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차피 길이는 알기 때문에 넓이하고 부피 정도만, 특히 부피가 나왔을 때는 조금 0이 많으니까요. 그냥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이와 무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ml는 저희가 1cm의 세제곱이다. 결국엔 1cm가 이렇게 생긴 만약에 부피가 있다면 여기가 1ml가 될 거다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요거랑 똑같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고요. 1ml는 저희가 100ml고 100cm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1000mg, 1000mg은 저희가 1g이고요. 1000g은 1kg, 1000kg는 1톤이다 라는 거 뭐 그냥 어렵다기보다 저런 거구나, 저런 단위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그냥 계산의 문제에 나왔다면 한번 그때 가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뭐 당연히 1분이 60초, 그리고 1시간이 60분, 그리고 3600초. 요거까지만 알고 계셔주시면 뭐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소인수분해인데요. 소인수 분해 같은 경우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소수하고 우선 합성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소수라는 게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약수가 2개입니다. 저희가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즉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 그럼 1은 당연히 소수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1이라고 하는 얘는요, 약수가 1밖에 없죠. 그러므로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니까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는 기본적으로 2, 저희가 3, 5, 7, 11 이런 식으로 가는 수인데요. 그냥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둔다면 저희가 소수 중에서는요, 여기 있는 2만 짝수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홀수가 되기 때문에요. 얘도 좀 특별한 애구나 라는 것 정도 그냥 알고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는 대부분 합성수인데요. 합성수는 합쳐져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봤을 때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다 합성수라고 한다. 거의 소수 아니면 합성수로 구분이 되는데 예외인 저희가 1이 있기 때문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 1은 1 그 자체로 유지되어 있다. 그래서 수라는 건요, 1하고 소수하고 합성수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라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약수의 개수가 2개다라는 게 소수. 그 이외에 1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성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만약 이제 소수와 합성수를 이해하셨다면 그 뒤에 나오는 소인수라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소인수라는 게 소수인 인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수를 있다고 한다면 소수들로 구성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4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6 곱하기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6 같은 경우는 약수가 2개보다 많죠. 네,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므로 6은 합성수므로 6을 쪼개주는 겁니다. 6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 2가 되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구나. 2라는 소수와 3이라는 소수로 쪼개준다. 그게 소인수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한 게 어떻게 보면 소인수 분해겠죠? 이런 식으로 쪼갰으니까요. 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인수 분해라고 분해를 한 결과는 작은 소인수부터 나타내며 같은 소인수의 곱으로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꼭 뭐 2가 맨 앞에 와야 돼.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깔끔하니까 깔끔하게 그렇게 나올 거고요. 소인수 분해의 두 가지 방법은요. 소수가 나올 때까지 두 수로 나누는 방법과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이제 18 같은 경우를 한다면 만약에 소수가 나올 때까지 두 수로 나누는 가지치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9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9는 저희가 3 곱하기 3이겠죠? 그러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로 할 수도 있고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18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2로 나누면 9, 저희가 3으로 나누면 3이 나와서 여기 있는 형태를 정리한다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 패턴 그냥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인데요. 이제 앞서 했던 거는 거의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숨 쉬듯이 하는 거죠. 숨 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조금 더 문제스러운 형태가 나오는 게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인데요. 앞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숨 쉬듯 그냥 자연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데 나왔다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보겠습니다. 우선 약수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한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를 제가 여러 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저희가 약수라고 볼 수 있겠고 공약수라고 하는 건요. 2개 이상의 자연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이네. 그게 공약수. 서로소. 서로소하고 나중에 소수랑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서로소라는 건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소는 공약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서로소가 서로소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소 관계다 라고 한다면 이 꼴 저희가 소수구나. 둘 다 소수구나. 이렇게 좀 단정 지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8하고 9를 예를 들었을 때 8 같은 경우는요. 약수의 개수가 1, 2, 4, 8, 4개인 이렇게 형태가 나올 거고요. 9 같은 경우는 1, 3, 9라고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8 같은 경우는 소수가 아니고요. 9도 소수가 아니지만 8하고 9는요. 서로소 관계겠죠. 공약수가 지금 1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그러므로 서로소 관계면 다 소수인가? 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겠죠. 소수면 서로소가 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서로소가 된다고 해서 그 수들이 소수가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꼭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는 건요. 말 그대로 공약수 중에서 최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공약수의 특징은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들의 약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두 수가 있어서 이 두 수에 저희가 최대 공약수를 구했다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여기 수들의 약수가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징이므로 알고 있어 주시면 좋겠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소인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각수를 소인수분해 한 뒤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하여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거의 대부분이 나눗셈을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위에 같은 내용은요. 12하고 제가 18을 예를 들었을 때 12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겠죠? 그리고 18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그랬을 때 2와 2가 공통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2개 있고요. 여기서는 1개 있으므로 공통인 거 1개. 그리고 3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1개 있고 밑에서는 2개 있으므로 공통인 거 1개. 결국 6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최대 공약수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거고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듯이 12를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6이라고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하고 3이 나오고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없겠죠. 그랬을 때 6이 여기에 소인수들이구나, 최대 공약수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의 방법보다는 아래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 계속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인데요. 지금 공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 배수라고 하는 게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뭐 이렇게 n배까지 가는 수를 배수라고 말할 수 있겠고, 공배수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 적어도 공통인 배수니까 당연히 2개는 나와 있어야겠죠. 수를 2개 이상 비교했을 때 그때 공통인 거, 그 중에서 배수는 무한대로 갈 수 있으므로 저희가 가장 작은 형태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 공배수의 특징은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최소 공배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저희가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 12하고 18을 본다면 저희가 12가 아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고요. 18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었는데 아까 약수 같은 경우는 작은 걸 생각했다면 배수 같은 경우는 큰 수를 보기 때문에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될 거다.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12와 18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요거를 한다면 2하고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모두 다 곱해주는 형태, 6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최소 공배수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약수고 최대 공약수고 여기 다 곱한 게 저희가 최소 공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2개는 그렇습니다. 2개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24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더 추가돼서 3개를 물어봤을 때요. 지금 24보다는 저희가 6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3개를 물어보는 저희가 최대 공약수는요.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2가 되겠죠. 6하고
저희가 9가 나올 거고요. 더 이상 세 개가 공통이 되는 게 없겠죠. 공통이 되는 게 없겠죠. 그러므로 8하고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는 2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지금 이 세 개 중에 2개만 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2라고 하는 게 저희가 2, 3, 9가 나올 거고요. 3하고 9에서 한 번 더 3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 공약수는 2가 될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2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다 곱해준 형태가 된다. 2개와 3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하는 방법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몇 개 보실 텐데요. 지금 앞서 했던 2번 내용인데 지금 이제 단순 계산이겠죠? 단순 계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괄호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곱셈을 하고 나머지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다. 지금 여기 계산해 주신다면 13에서 2를 뺐기 때문에 11이 나올 거고 55에서 11을 곱했기 때문에 저기 나온 수가 아마 605가 나와서 2365에서 605를 빼주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아마 5번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계산 실수만 하지 마시라고 한번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저희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높이는 해발 약 8,800m이다. 해발 고도 500m씩 높아질수록 기온이 3.25씩 지금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베레스트는 해발 3,000m 지점에서 온도가 마이너스 5도라고 한다면 정상에서의 온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500m씩 3.25도가 내려간다고 했으므로 저희는 단위를 일부러 100m씩으로 바꾼다면 아마 양변에 저희가 5로 나눠줬을 때 100m씩 본다면 저희가 지금 3.25를 5도씩 내려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8,800m와 저희가 현재 지점의 위치 차를 본다면요. 저희가 8,800m에서 저희가 3,000m를 뺀다면 5,800m겠죠? 네. 결국엔 100m당 이만큼이므로 저희가 58만큼 개수만큼 내려가겠구나. 결국엔 저희가 5분의 3.25가 내려갈 건데 총 58번 내려갈 거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형태인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2.7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500m씩 단위지만 저희가 100m로 환산을 했겠죠. 왜 환산을 했냐면 지금 여기서 8,800과 3,000과의 차이는 저희가 5,800이므로 500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m 단위로 끄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거의 저희가 50m 단위로 끊어졌다면 일부러 10으로 나눠서 50만큼 단위로 확인해야 그만큼 저희가 계산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단위 변환을 신경 써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오전 7시에 새마을호와 KTX가 동시에 서울역에 출발하였다. 새마을호는 18분마다, KTX는 15분마다 출발할 때 다음 정각에 저희가 두 열차가 동시에 출발할 시각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새마을호가 18분이고 KTX가 15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최소 공배수인 18과 15를
해서 3인 6과 5. 그러므로 30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90분이겠죠. 90분마다 같이 출발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이제 정각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2배인 저희가 180분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두 개와 정각까지로 같이 생각한다면 지금 18과 15와 60까지 같이 계산했을 때 3으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5로도 한번 또 되겠죠? 6과 1과 4가 될 거고 2로 한다면 저희가 3하고 1하고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형태를 다 곱해도 180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이면 저희가 3시간이겠죠? 그러므로 오전 7시에서 3시간 뒤인 10시인 2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이런 부분과 이제 문제 간단하게 맛보기로 몇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 쉬운 내용이죠. 네,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것 정도는 뭐 잘할 수 있어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되는 부분이라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